안경왕 이도민.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경왕 이도민입니다.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오늘은 좀 기본적인 주제, 다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아보는 주제인데 콘택트 렌즈에 대해서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콘택트 렌즈에 대한 이야기를 우연치 않게 해볼 기회가 돼서 그래서 오늘 영상을 콘택트 렌즈 주제로 찍어보게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어제 손님이 한 분 오셔가지고 안경을 맞춰 가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콘택트 렌즈를 10년 정도 사용을 하신 분인데 눈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너무 건조하고 이제 이물감도 심하고 10년 정도 콘택트 렌즈를 쓰시면 다들 보이는 반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반응들을 보이셔서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안경을 새로 맞추려고 매장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때 이제 안경을 사용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콘택트 렌즈를 안 사용할 거냐? 그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10년 동안 콘택트 렌즈를 썼을 때 더 이상 눈이 너무 건조하고 눈이 아파서 콘택트 렌즈를 왜 못 쓰게 되는 건지, 그리고 오랫동안 콘택트 렌즈를 쓰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예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력 검사를 할 때 콘택트 렌즈를 오랫동안 착용하시는 분들이랑 좀 안경만 쓰시는 분들은 교정 시력이 좀 다르게 나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콘택트 렌즈를 좀 오래 쓰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자기의 안경 도수보다 한두 단계 정도 높게 쓰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시력 검사를 할 때 항상 콘택트 렌즈가 한두 단계 정도 높고 실제로 저희가 정밀 검사를 해보면 한두 단계 정도 안경 렌즈는 낮게 나오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날까요? 그거는 콘택트 렌즈가 정강거리, 그러니까 안경이랑 눈 사이의 거리가 0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경 렌즈를 쓸 때는 안경 렌즈랑 눈 사이의 거리가 13mm든 12mm든 길이가 있잖아요. 근데 콘택트 렌즈는 각막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정강거리가 0이에요. 그 정강거리가 0이라는 뜻은 눈이랑 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눈이 작아져 보일 일도 없고 왜곡으로 인한 어지럼증도 없습니다. 안경 렌즈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지럼증이 커지기 때문에 안경 콘택트 렌즈 같은 경우는 아무리 눈에 이제 붙어 있어서 도수가 아무리 높게 나와도 어지럼증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게 나와요. 근데 이제 콘택트 렌즈의 문제점은 특히나 이제 소프트 렌즈죠. 소프트 렌즈는 눈과 렌즈 사이에 눈물막이 안쪽으로 안 흐릅니다. 눈과 콘택트 렌즈 사이에서 원래 눈물막이 흘러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콘택트 렌즈 위를 타고 흘러나가요. 이제 콘택트 렌즈를 각막의 일부라고 생각하면서 올라간다라고 눈물막이 이제 거기까지 보호를 한다고 생각하면 좀 편할 텐데 이 경우 눈의 수분을 콘택트 렌즈가 대신 뺏어가서 건조증을 유발을 하는 겁니다. 그 콘택트 렌즈가 이제 건조증을 유발을 한다는 거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콘택트 렌즈가 대기중으로 노출이 됐을 때 콘택트 렌즈도 건조해지는데 그 건조해지는 거를 본인이 스스로 수분을 채울 수 없으니까 각막이랑 눈물막에 있는 수분들을 자기들이 뺏어감으로써 자기들을 계속 채워나가요. 그래서 콘택트 렌즈를 사용하면 건조증이 계속 유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 콘택트 렌즈를 사용하면 우리가 10시간, 12시간 이렇게 사용하고 특히나 이제 클럽이나 바나 되게 건조한 곳에 있을 때 렌즈를 뺄 때 콘택트 렌즈, 소프트 렌즈를 쓰는데도 쓰면 뽁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소리가 나는 거고요. 뽁 소리가 났다는 건 렌즈가 매우 건조해졌다는 뜻이고 그만큼 안구도 당연히 건조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눈물막은 눈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지만 난시를 보정하는 역할도 해요. 모든 사람은 다 난시를 조금씩 갖고 있고 미량의 난시는 각막 난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각막 난시를 보정을 해주는 게 눈물막이 하는 역할이에요. 눈물막이 각막에 이제 미세한 스크래치들이 있을 때 눈물막에 이제 그거를 메꿔주고 채워주면서 각막을 보정해주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발전시켜 가지고 이용한 출시된 렌즈가 RGP, 그러니까 하드렌즈예요. 하드렌즈가 눈물막을 이용해 난시를 교정하는 렌즈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런데 난시를 보정하는 역할을 해주는 눈물막이 건조해지고
콘택트 렌즈를 사용하면서 일어나는 각막의 미세한 스크래치 등이 난시를 계속해서 유발을 합니다. 콘택트 렌즈가 눈물을 다 뺏어감으로써 난시도, 보정이 되던 난시들도 다시 다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콘택트 렌즈를 뺐다 꼈다 하면서 건조해진 상태에서 콘택트 렌즈를 뺐다 꼈다 하다 보니까 그 각막에 스크래치가 나는데, 그 각막에 스크래치가 난 게 나중에 다 난시로 변환이 돼요. 이제 난시로 발현이 되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콘택트 렌즈를 자주 착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눈이 나빠졌다고 생각을 해요. 이 경우 실제로 눈이 나빠진 건 아니고 각막에서 난시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이 되고, 눈물막이 있으면 눈물막이 이제 다시금 난시를 채워주는데, 착용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내가 글씨를 봤는데 글씨가 옛날에 비해서 잘 안 보여, 글자가 옛날에 비해서 좀 흐려 보여, 이런 경우 도수를 올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매일 이제 10시간씩 콘택트 렌즈를 착용할 경우 회복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난시가 생긴 상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죠. 콘택트 렌즈를 장기간 착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이때 이제 착용자분들이 도수를 한두 단계씩 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도수를 올려도 어지럼증은 잘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콘택트 렌즈는 안경 렌즈랑 달라서 안경 렌즈는 한두 단계만 도수 올려도 진짜 어지럽거든요. 진짜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적응하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콘택트 렌즈는 한두 단계 올린 거 가지고 어지럼증이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수를 올려도 어지럼증이 잘 없는데 더 잘 보이거든요. 정확하게는 더 잘 보이는 게 아니라 더 밝고 환하게 보입니다. 도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대비감도가 강해져요. 그래서 검정색의 진한 건 더 진해 보이고, 밝은 곳에 밝아지는 것은 더 밝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보인다고 착각을 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도 도수는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이 경우 이제 콘택트 렌즈를 쓰시는 분들이 과교정을 하게 됐죠. 과교정을 하게 됐을 때의 문제점이 이때 드러납니다. 콘택트 렌즈의 과교정의 부작용은 건조증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안경 렌즈는 과교정이 일어나면 어지럼증과 메스꺼움, 적응 불가능이 일어나는데, 적응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콘택트 렌즈는 적응은 다 해요. 근데 나는 10시간 썼을 때 좀 건조했었는데 도수를 올리고 나서는 한 8시간, 7시간만 써도 건조해져요. 눈이 좀 뻑뻑해진 것 같고 계속해서 인공 눈물을 쓰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콘택트 렌즈를 과교정했을 때 일어나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패턴이 이제 순환이 되죠. 첫 단계는 콘택트 렌즈를 장기간 착용을 합니다. 10시간 정도, 하루에 10시간 정도 착용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렇게 되면 건조증이랑 난시 유발이 같이 돼요. 건조증도 생기고 난시도 유발이 되죠. 이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눈이 나빠진 것 같다, 눈이 나빠진 것 같으니 도수를 올려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도수를 올립니다. 그럼 도수를 올렸을 때 과교정이 됐다. 그럼 과교정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건조증이 다시 생깁니다. 건조증이 이번엔 주기가 짧게 생기죠. 옛날에는 10시간 동안 썼기 때문에 건조증이 생겼다고 하면 이제는 8시간만 사용해도 건조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무한 반복을 하죠. 8시간을 썼는데 건조증이 다시 생겼어요. 그러면은 또 난시가 생길 거예요. 미세 스크래치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눈물막은 이제 파괴된 대로 파괴를 됐겠죠. 그리고 이제 그 경우에서는 일단은 회복이 조금 어렵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도수를 또 다시 올립니다. 도수를 또 올리면 또 다시 건조증이 유발이 되고요. 이걸 이제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8년에서 10년 동안 굉장히 길게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10년 동안 장기 착용을 하신 분들은 도수가 올라간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더 이상 못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과교정된 렌즈를 오랫동안 착용한 분들이 많고요. 제가 지금 오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 콘택트 렌즈를 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콘택트 렌즈를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건강하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콘택트 렌즈는 칼라 렌즈 등 미용 렌즈도 있고 진짜로 이제 기능성에 관련된 콘택트 렌즈들도 있어요. 그래서 콘택트 렌즈를 아예 못 쓰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실제로 원래 30년이든 40년이든 계속해서 콘택트 렌즈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발이 되고 그만큼 재질들이 되게 우수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콘택트 렌즈 재질들이 무조건 발전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쓰시는 분들도 예방을 하면서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콘택트 렌즈를 오랫동안 쓸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도 알면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콘택트 렌즈를 오랫동안 쓸 수 있는 방법, 이걸 이제 10년 쓸 수 있게 된 걸 20년, 30년 동안 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기본에 충실하면 돼요. 하루 10시간 이하로 사용 시간을 줄이고 일주일에 2번은
콘택트 렌즈 사용을 안 함으로써 눈에 휴식을 주세요. 예방법은 눈을 콘택트 렌즈가 들어가기 전과 같은 상황으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최소한 그때랑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제일 피로가 회복이 잘 되는 시기라고 하죠. 제일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시기라고 하고요. 눈도 그 시기에 가장 회복을 잘합니다. 근데 요새 누가 10시부터 2시까지 잠을 자요? 아무도 안 자죠? 다 새벽 1시, 2시에 잔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콘택트 렌즈를 쓰고 나서 이제 일을 하시잖아요. 업무 중에 콘택트 렌즈 쓰시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신에 집에 와서라도, 집에 오시면 바로 콘택트 렌즈를 빼시고 안경을 끼세요. 콘택트 렌즈를 빼는 순간부터 눈물막이 다시 생성이 되고 안경 렌즈가 들어감으로써 안경 렌즈가 콘택트 렌즈가 하는 역할을 대신해 주잖아요. 그러면 각막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줍니다. 콘택트 렌즈를 빼는 순간부터 각막이 이제 회복을 하려고 일을 할 거예요. 물론 영양소도 굉장히 잘 챙겨 먹고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시간을 줘야 되는 게 맞아요. 루테인 아무리 먹으면 뭐 할 거예요? 루테인 먹으면은 각막이 이제 더 단단해지고 회복이 조금 더 빨라지는데 각막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콘택트 렌즈를 착용을 하는 순간에는 각막 회복이 안 돼요. 산소가 투과가 안 되는데 각막 회복을 하려면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산소가 있으려면 일단 표면에 대기중과 눈물막이 각막에 좀 붙어 있어야 돼요. 각막 표면에 눈물막이 순환을 해줘야 되는데 콘택트 렌즈를 쓰는 순간부터는 순환이 안 돼요. 어차피 산소 투과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안경을 집에서는 써주시기 바라고요.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콘택트 렌즈를 착용을 안 하고 이제 안경을 좀 쓸 수 있는 습관을 들이시면은 훨씬 더 콘택트 렌즈를 오래 쓸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주말에 이제 그 사무직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일주일에 주말은 쉬시잖아요. 일주일에 이제 주말 쉬시면은 주말에 막 집에만 있지는 않잖아요. 다 또 나가서 일을 하시고 나가서 이제 놀죠. 네, 이제 노는데 놀 때도 뭐 10시간 놀지는 않을 거잖아요. 한 4-5시간 놀 거잖아요. 그러면은 집 나가기 전에는 계속 안경 끼고 계세요. 그리고 집 나갈 때 콘택트 렌즈 쓰시고 집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안경 끼세요. 4-5시간만 쓰시고 집에 들어와서는 계속 안경 쓰세요. 그게 눈을 예방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꼭 그렇게 하셔서 오랫동안 콘택트 렌즈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